우리가 내가 뭐 이거 PLL하고 PLL은 피드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어. 피드백 회로를. 그래서 뭐 여기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거 잘 될 때 그 피드백처럼 요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추적하는 따라가는 거거든.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나타나기 힘든 이유가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을 다룰 때 보면은 우리가 수식을 다룰 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수학을 다룰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솔루션을 찾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수학에서 솔루션을 여러분들은 다 첫 번째 방법만 알고 있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첫 번째 방법만 쓰고 있거든. 뭐냐면 이걸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해요. 클로즈드 폼. 클로즈드 폼. 뭐 닫힌 형태라는 건데 클로즈드 폼. 이 솔루션, 이 형태라고 그러는데 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차 방정식 우리가 근을 구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했던 게 모든 게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어떤 거냐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제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이게 2차 방식에 해가 나와 있다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x는 이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식을 푼다라는 건 이렇게 x가 어떤 값으로 대입만 하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다른 형태들 뭐 이렇게 뭐 2차 방식뿐만이 아니라 뭐 1차 방식은 당연한 거고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나와 있거든. 4차 방식까지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x에 대한 n승 이런 솔루션들을 이 x 뭐 예를 들어 세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는 이 3차 방정식이나 아니면 4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을 수학에서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말고 로그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말고 이런 건 폴리노미얼이에요. 폴리노미얼 펑션이라고요. x에 대한 폴리노미얼 펑션.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딱 대입을 해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4차까지밖에 없어. 5차 넘어가면은 못 구한다고. 못 구하는 걸 증명을 해서 5차부터 안 된다. 4차도 찾아보면은 네이버 찾아보면 알겠지만 2차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 1차는 굉장히 간단하잖아 사실. 간단한데 이게 5차 이상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다음 방법상 이게 클로즈 폼 이렇게 딱 뭔가 떨어지는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4차도 엄청나게 길어. 뭐 이게 4차 방식.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2 로그 뭐 x는 뭐 3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10 로그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로그의 함수들 이런 것들 뭐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이런 거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이걸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거의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 내가 뭐 쓸모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뭐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이건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쓸모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이런 솔루션을 찾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거든. 실제로. X에 대한 4차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다고. 그 다음에 뭐 익스포넨셜은 익스포넨셜, 뭐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게 없다고. 이런 거 못 풀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뭐 여러분들 뭐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뭐 코사인 2x 이거 풀어라. 이거 못 푼다고 이거. 못 풀어 이거. x에 대해서 왜 풀 수가 없다고. 근데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충 나오잖아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로그 함수가 뭐 이게 이 익스포넨셜 합시다. 이 로그 자연 로그라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코사인 같으면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뭐 이 크기에 따라서 이게 뭐 두 번 만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 한 번은 만나거든. 뭔가 솔루션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x의 어떤 값이라고 그거 할 수 있는 거 못 풀어. 못 푼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이런 클로즈 폼 솔루션 말고 실제로는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터레이티브 방식으로 해서 이터레이티브 폼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로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클로즈드 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리고 아마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냐면 이렇게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클로즈드 폼 솔루션으로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때 계속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도 하고 있다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거기 있다고. 그러면 그걸 안 풀 거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잖아. 이 솔루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로그 ln x에 자인 로그 x에 코사인하고 ex가 여기 같아진다. 뭐 예를 들어 이게 이거는 풀었다 하자. 그러면 이걸 뭐 예를 들어 이걸 10일 때 어떻게 되냐, 100일 때 어떻게 되냐, 5일 때 어떻게, 마이너스 5일 때 어떻게 되냐. 이 값이 다 다른 거잖아. 그걸 다 어떻게 풀 수가 없어. 정확한 솔루션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이게 그래 공식처럼 나타날 수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안 된다고. 그럼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터레이티브가 계속 한 번 하고 또 거기서 솔루션 구하고 거기서 또 점점 이렇게 따라가면서 추적한다는 얘기거든. 이터레이티브가 계속 이거 뭐 루프를 돌려서 계속 돌아가겠다는 거거든. 어떻게 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뉴턴의 메소드 이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뉴턴의 메소드. 혹시 이런 방법 들어본 적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뉴턴의 메소드, 뉴턴하고 뭐 랩슨이라는 사람이 왕 것 같은데 뭐 별 다른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 아이디어는 굉장히 쉬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이 있어. 뭐 우리가 못 구하는 펑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펑션 이게 지금 x하고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펑션이 합시다. 이게 뭐 폴리노미얼 같으면 뭐 우리가 다 뭐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뭐 5차 방식, 6차 방식을 합시다. 뭐 못 구하는 거야 일단.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못 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이게 fx라고 할 때 fx가 0이다. 이걸 지금 찾고 싶다고. fx가 0이라는 점은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은 요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솔루션 요거야. 요걸 어떻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추적하느냐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는다고 해요. 아무거나. 뭐 우리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대충 추적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실제로 뭐 복잡한 펑션들은 사실 그림 그리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를 안 잡는다고 그냥 뭐 왜 그걸 잡았는지는 뭐 그냥 뭐 사실은 그냥 운이야 사실. 뭐 이게 하나 잘 잡으면은 바로 빨리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점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아무 점이나 하여튼 잡는다고 아무 점이나 저점에 딱 시작한다고 이 지점에서 그래서 이 점에서 뭐 이걸 잡았다 합시다. 이건 사실 잘 잡은 거네. 왜냐면 솔루션하고 가까운 잡았잖아. 이 운이 좋은 거예요. 왜 이게 뭐 솔루션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어떤 점에서 x1이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미분 값을 한다고. 미분에서 쭉 내려간다고 이렇게. 미분 값을 어떤 값을.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PLL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이 루프로 해서 피드백 루프로 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 이 뉴턴 메소드를 내가 뭐 시험 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지금 찾아서 이거 미분 값을 요 잡는다고. 그러면 요 미분 값을 하니까 이게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이거는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기울기하고 그러면 요 지점을 찾을 수 있겠지. 어떤 지점을 통하고 x1이라는 값을 x1, 요거는 이 지점의 그 값은 x1, f의 x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점을 통하는 그때 미분값이 있을 테니까 미분값이 f 다시의 x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 기울기를 쭉 하면은 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잖아.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y 마이너스 f의 x1은 이게 f 다시 x1에다가 x 마이너스 x1 요 수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때 이 지점은 y가 제로인 거니까 이때 y가 제로 여기 0 넣으면 x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 어떤 값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즘에 와서 다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또 요 값을 요때 이게 x2라고 하면은 이 x2일 때 또 요 값을 x2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미분값을 또 추적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인데 실제로는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내가 좀 용기를 좀 계속 뺏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은 그냥 굉장히 예외적인 것들만 우리 풀 수 있어. 우리가 수학에서 그러니까 뭐 수학을 우리가 잘한다고 막 이렇게 뭐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수학에서 풀 수 있는 거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수식으로 뭔가 나타내서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클로스 폼으로 풀 수 있는 방법 그런 솔루션들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물론 뭐 여러분들 막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고생하고 했는데 갑자기 왜 또 죄를 뿌리냐? 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뭐 아무 필요 없다고 보니까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요 방법 대신에는 실제로는 요 방법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돼. 이거 이터레이티브하게 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 사실 PLL이 동작하는 게 그렇게 동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작을 루프 자체가 동작하는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이제 이걸 했었잖아. M1T 요거하고 이제 두 개를 구분해서 MT하고 MT에서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이런 것들만 했었어. E5 FCT 이렇게 해서 이걸 보내고 코사인 E5 FCT 뭐 이걸 FCT라 해야 되고 F1T라고 해도 돼. 뭐 그냥 어떤 값이니까. 그래서 로페스 필터로 해서 2분의 MT 요거랑 요 첫 번째 시스템이랑 두 번째 시스템이 내가 이제 M1T라고 하고 이거 어떤 그래서 이걸 하나는 코사인이 싫고 코사인 E 파이 F1T라고 합시다. 이거 이렇게 싫고 하나는 M2T에다가 사인 F1T 뭐 이것도 뭐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F1T 뭐 FCT라고 해야 되겠네. 이게 FCT라고 하셔야 돼. 이게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고 다시 이제 이 보내면은 다시 받는 축에서 어떻게 한다고 나눠 가지고 이 들어온 시그널을 하나는 코사인으로 하고 여기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원래 실제로 이게 날아오는 신호에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 코사인을 곱해서 로페스 필터를 시키는 순간 M2 사인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다 날아간다고 그러잖아. M1만 살아남다고. 그래서 이게 2분의 M2가 2분의 M1T만 살아남고 이 밑에 사인으로 하면은 FCT로 하면은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2분의 M2T 요걸 이제 내가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이번 방식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이게 왜 좋은 거냐 이제 그 질문은 굉장히 좋아. 왜 이거 아니 M1 하나는 M1이고 M1하고 M2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두 배라고 했는데 몇몇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왜 1번이 M1으로 보내는 거 아니 MT로 보내고 두 번째는 M1하고 M2 두 개를 보낸다고 해서 이게 왜 속도가 두 배가 되느냐? 뭐 그냥 생각해 보면은 1번으로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쓰고 있다. 나 혼자 쓰고 있어. 나 혼자 쓰고 이 전체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2번이면 어떻게 해? 나도 쓰고 또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잖아. 또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접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나만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속도가 두 배. 그다음 또 질문을 이제 나한테 또 이메일 보내서 뭐 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통신하고 이제 이걸
펄스파에 그게 이제 거의 맞춰서 이제 이걸 해석해 보세요. 이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위에 거는 나만 쓰고 있는 거고 밑에 거는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야. 두 명이 다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SK나 SK텔레콤이나 뭐 U+나 아니면 KT 입장에서는 돈을 2배로 더 벌을 수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 갑자기 돈을 2배로 더 벌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디지털 통신에 이제 이 접목을 해봅시다. 디지털 통신에. 접목을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펄스에 이제 이 디지털 통신이라고 하면은 요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내가 뭐 메시지 시그널이 있으면 MT라는 게 있으면은 디지털 통신은 이걸 ADC를 거쳐서 이게 사실 뭐 ADC라는 게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신호 파형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야? 0101 정보 데이터가 나온다고. 데이터가 나와. 여기서는 0101 뭐 111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고. 뭐 데이터라고 해도 되고 뭐 정보 인포메이션을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거든. 신호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아.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뭐 통신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 바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말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그런 게 있다고.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 있잖아. 내 머릿속에 이게 뭐 내 뇌라고 하면은 이게 뭐 안 보이네. 이게 내 뇌라고 하면은 내 뇌 속에 뭐 이게 통신이 뭐다라는 걸 나 지금 전달하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뇌 여기에 전달하고 싶은 거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 뭐 이렇게 말로 떠들지 않아도 괜찮아. 뭐 전선 꽂아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이 정보를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건 이게 정보잖아. 이게 이 정보 통신망이 뭐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건 그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라고. 내 목소리를 통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여튼 내가 이걸 내가 말로 통해서 이제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통해서 들어서 이제 다시 여기에 이제 통신망이 뭐다라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호로 만들어서 이 목소리라는 신호로 지금 전달되는 거잖아. 그 접근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왜곡이 생기기 시작해 물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다고. 디지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거 1이면은 뭐 5V, 0이면은 마이너스 5V 뭐 이렇게 뭐 펄스로 만들어서 전달한다고. 디지털 펄스로. 렉탱기를 펄스로. 그래서 100, 10, 10, 111 이렇게 되면은 0101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5V, 5V, 마이너스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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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V 이렇게 되겠네. 01, 0, 1, 1, 1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마이너스 5V고 이 5V 이런 신호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신호로. 이렇게. 요걸 이제 전송하는 거예요. 이걸 코사인 곱해서 전송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디지털 펄스로 그러니까 0101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미 사진 뭐 내가 목소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손흥민 뭐 토트넘 경기 뭐 보니까 뭐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더라고요. 아스날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모르겠어. 이길 수 있어요. 하여튼 경기가 손흥민이 나오는 그 경기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사진을 계속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쭉 데이터를 하면은 뭐 그 과정은 있지만 하여튼 0101로 뭔가 나올 거라고. 0101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0101로 나오는데 봅시다. 내가 이제 이 데이터를 손흥민이 막 뛰어다니는 그 토트넘 경기를 보고 싶은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핸드폰에서 본다. 핸드폰에서 보는데 이게 1메가 bps로 전송을 해야지 내가 이게 깨끗하게 뭔가를 다 전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자고. 그냥 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뭐 이거보다 뭐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근데 1메가 bps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1메가 bps라는 말 자체가 뭐야? 펄스가 뭐야? 비트 1메가 10의 6승 비트를 10의 6승계의 비트를 세컨드당 전송해야 된다는 거야.
1메가bps라는 게. 그러면은 하나의 펄스의 폭은 얼마나 돼야 되겠어? 하나의 펄스의 폭은 어떻게 돼야 되냐? 펄스의 폭은 그러면 이게 펄스가 이거 0, 1, 0, 1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의 6승계를 모았더니 이게 1초가 된다고. 1초가 된다고. 10의 6승계를 모았더니 이거 0, 1, 0이 돼 있는 거 쭉 돼 있는 걸 10의 6승계를 다 모았더니 이게 1초가 돼. 그러면 하나의 펄스의 폭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지. 1 마이크로세컨드 그랬다. 1 마이크로세컨드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0이냐 1이냐 1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볼트냐 5볼트냐를 보내야 된다고. 이건 0이면은 뭐 마이너스 5볼트고 이게 1이면 5볼트 뭐 이렇게 바꿔서 보내야 되겠지. 그러면은 잘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면은 이제 밴드위스라는 개념이 여기 나와서 이제 이거 설명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은 뭘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1번하고 하여튼 1번하고 2번 요 얘기를 하면서 다른 거하고 좀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보면은 내가 손흥민 경기를 이제 1메가bps짜리를 이제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펄스의 폭이 어떻게 된다고? t가 이 펄스의 폭 자체를 t라 합시다. 펄스의 폭이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이렇게. 그럼 펄스의 폭이 우리가 이 렉탱귤 펄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 렉탱귤 펄스가 이 펄스의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t만큼 되는 10 마이너스 6승 돼야 된다. 그럼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렉탱귤러에 어떻게 t분의 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물론 여기에다가 5볼트면은 5를 곱해야 되고 0이면 아니 1을 보낼 것 같으면 5를 곱해야 되는 거고 0을 곱해야 되면은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되는데 앰플리튜드는 전혀 밴드위스랑 전혀 상관이 없어. 주파수에서 얼마큼 차지하는지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뭐 그냥 뭐 1이라고 하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걸 보낸다. 그럼 이걸 보내려면은 우리가 이걸 주파수에서 얼마큼 차지하는지 주파수에서 얼마큼 차지하는지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하고 직결된다고? 돈하고 직결돼. 뭐니요? 돈하고 이걸 얼만큼 차지하느냐. 이게 많이 차지하면 많이 차지할수록 돈 더 많이 내야 돼.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게 35메가 대역을 쓰려고 뭐 SK텔레콤에서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있다고 실제로 1조 얼마나 큰 돈이야 이게. 이거 봅시다. 그럼 이거에 어떻게 돼? 이게 T에 싱크에 TF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그림을 그려봅시다. 주파수 도메인 이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싱크 펑션처럼 이렇게 나오겠지 뭐. 0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 첫 번째 크로스 한다고? 이게 1일 때. 그러면 F가 언제 되는가? 1/T가 된다. 1/T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뭐 이걸 이제 밴드위스라고 하면은 밴드위스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밴드의 위스 폭을 말하는 거지. 밴드 이 뭔가 차지하는 거에 폭을 말하는 건데 밴드위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뭐 굉장히 많아. 많아. 이게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뭐 또 좀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밴드위스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지금 여기서 좀 잠깐 밴드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보면은 주파수 대역에서 다 끊어지는 정말로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개념상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신호들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F0에서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밴드위스가 뭐다라는 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고. 누구나. 여기서 밴드위스는 뭐냐 하면은 0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주파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F0만큼 되는 거지. F0. 이 밴드위스는 F0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누구나 동의한다고. 이 세상 누구든지 다 동의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게 밴드위스가 이게 밴드위스가 이게 F0가 되는 거예요. F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다루는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있는 저주파 신호라고 있잖아요. 근데 멀리 보내려면 실제로 세상이 날아다니고 있는 신호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요?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어디 중심으로 있는가? FC를 중심으로 있다고. 2.4 곱하기 10의 구성 또는 2.4기가나 5기가를 중심으로 있는 신호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게 0을 중심으로 있는 이 저주파 신호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0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FC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FC 물론 이거는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냐? 이때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이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밴드위스라고 그런다. 실제로 이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밴드위스가 어떻게 돼? 2F0죠. 이 실제로 이게 잘 봐봐. 똑같은 신호인데 저주파 신호일 때는 밴드위스를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차지하는 대역을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그러거든. 주파수에서 차지하는데 똑같은 신호인데 저주파에 있을 때는 F0고 고주파에 있을 때는 2F0가 된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쉬워. 이거는 그냥 실제로 그냥 이거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거는 이 마이너스 대역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대역은 수학적으로만 존재하지 이게 없는 건데 갑자기 코사인이 FC를 곱해주니까 2파이 FCT를 곱해주느냐 아니면 사인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거는 쉽다고 이런 밴드위스는 이제 쉽다고 이거 뭐 그냥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 쉽다고. 이 밴드위스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에는 이런 대역에 딱 잘라지는 거. 뭐보다 더 크면 이게 잘 봐봐.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잘 보면은 이 뭐 1번을 봅시다. 1번하고 2번하고 뭐 사실 같은 건데 1번만 봅시다. 1번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FC보다 작은 거는 어떻게 FC보다 작은 거는 뭐가 있는데 FC보다 큰 거는 제로가 되거든. 그러니까 딱 끊어지는 거야. 어느 순간 주파수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 없어지잖아. 근데 세상에 이런 거는 없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다고. 이런 거 만들 수가 없다고. 왜? 이런 걸 왜 만들 수 없는 거야? 실제로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신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타임 도메인에서 이거는 해석에서 나오는 거고 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 주파수 이걸 이렇게 F0만큼 이거 하면 2F0가 돼.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거 어떻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수직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렉탱귤러 이게 2F0분의 F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타임 도면서 이제 인버스 풀에 트랜스폼 해주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 2F0에 싱크에 2F0T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실제로는 이걸 만들면은 주파수 도면에서 저렇게 해석이 된다고. 주파수 도면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싱크 펑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어. 왜? 싱크 펑션 만들 수 없어. 우리 그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논리 속에서만 존재한다. 왜 만들 수 없는 거야? 싱크 펑션 왜 만들 수 없어? 왜 만들 수가 없어? 싱크 펑션 왜 만들 수가 없어? 힘내서 왜 만들 수 없어? 뭐 두 개 다 같은 거야. 사실 싱크 펑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만들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렉탱귤로 딱 떨어지는 거 나오니까 이거 왜 만들 수 없어?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뭐 하나만 딱 봅시다. 하나만 보면 왜 만들 수 없냐면은 이걸 싱크가 잘 봐봐. 이게 싱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있다고. 이게 문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만들어야지 실제 싱크 펑션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빅뱅 이전부터 이거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오늘 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고 그러거든.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쓰려고 하면은 지금 뭐 오늘 며칠에 5월 11일 뭐 지금 10시 한 뭐 11시 정도 다 됐겠네요. 그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만약 사용하려고 하면은 내가 우스갯소리 몇 번 얘기했는데 이순희 장군이 거기서 만들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이 싱크 펑션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불가능하잖아. 그거 어떻게 만들고 있어? 아니, 그런 재주 있으면은 내가 뭐한데 이렇게 살아. 나보고 1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은 난 내가 볼 때는 빌 게이츠보다 난 더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 빌 게이츠 한 100만 배, 100만 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배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100만 원 가지고 1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난 진짜로 1년 사이에 빌 게이츠가 아이고 할 수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뭐 주가나 뭐 이런 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사놓고 빼고 하면은 진짜 그걸 할 수 있다. 그 정보가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없다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만들 수 없다고. 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걸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 그러면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걸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은 밴드위스에 대한 이 정의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실제로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프랙티컬하게는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밴드위스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이제 그 점들이 시작이 된다고. 밴드위스가. 아까까지는 밴드위스라는 건 프리퀀시에서 차지하는 대역을 말하는 거야. 대역을 말하는데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것 같으면 이거 딱 끊어지잖아. 여기서 딱 끊어지고 이거 딱 끊어지니까 그다음 제로가 된다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만들 수 있는 거에서 뭔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봅시다. 그럼 싱크 펑션을 우리가 실제로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싱크 펑션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만들 수가 없다고. 왜 만들 수 없다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다 해야 되잖아. 그 불가능하다고.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끊어낼 수밖에 없어. 그거는 끊어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끊어낸다. 그럼 이렇게 끊어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이상은 내가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 뭐야? 아이디어란 요 로페스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다가 EF0에다가 싱크의 EF0T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이 신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신호는 EF0T에다가 싱크의 EF0T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쓸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타임 도면에서 끊어내야 되거든. 끊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서 요 렉탱귤로 요걸 해줘야 되겠네. 렉탱귤로. 요 펄스의 폭을 이 폭이 이제 굉장히 물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이게 크로스하는 게 이게 EF0T가 1이 되니까 T는 EF0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요거는 요 지점은 이게 EF0분의 T가 될 텐데 이거보다 이제 굉장히 좀 큰 게 좋겠지. 당연히 크면 클수록 더 좋아. 좋긴 좋은데 하여튼 무한을 크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쓰고 있으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다음부터 또 만들어내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이걸 그냥 T라고 합시다. T라고 합시다. 그럼 끊어낸다. 그러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싱크 펑션을 끊어낸다. 그러면은 끊어낸다라고 하면은 T를 중심으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가 요걸 끊어낸다. 그러면은 이게 렉탱귤러 어떻게 되는 거예요? T분의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 EF0에 싱크 EF0T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니까 이게 똑같아 이게. EF0에 F 요걸 만들면 돼. 요렇게 만들면 돼. 이 둘 중 하나. 근데 이걸 못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페스 필터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똑같아. EF0 똑같아. 이거는 싱크의 EF0T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이걸 해줘야 된다고. 이거 잘라내는 걸 해줘야 된다고. 잘라내야 되잖아. 렉탱귤러 T 오브 T가 해줘야 되지. 렉탱귤러 T를 해줘야 된다고.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이 달라져. 이게 아니라고. 달라진다고.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달라지냐? 물론 여기 T가 굉장히 커야 돼. T가 이게 F0만 더 작으면은 그냥 바로 잘라내는 거니까 이제 모양 더 이상하게 될 거야. 하여튼 T는 크게 나는데 너무 크게는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이걸 지금 며칠 전부터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 잘 봅시다. 이거 보면 이거 풀의 트랜스폼 해보자고. 이거 풀의 트랜스폼. 이거 풀의 트랜스폼 해보자고. 이거 풀의 트랜스폼 해보자고. 이거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거 위에 있네요. 렉탱귤러 EF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거네. 원래 원하는 건데 이게 렉탱귤러에 EF0에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잘라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게 추가가 된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란 상태의 이상 로우 패스 필터인데 그러면 곱하기는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바뀌어? 컨볼루션 바뀌죠. 컨볼루션 이렇게 되고 그러면 렉탱귤러 T 오브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T의 싱크의 T의 F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곱해졌다고 이게 아니 컨볼루션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컨볼루션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대충 그냥 우리가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야. 뭐 메테르버로 돌려볼 수는 있는데 컴퓨터로 돌려볼 수는 있는데 대충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양을 잘 봅시다. 이게 렉탱귤러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렉탱귤러에다가 싱크 요거 t를 하면은 t가 아까 굉장히 큰 값이라고 그랬지. t가 굉장히 큰 값이어야 돼. 이 t가 어느 정도는 큰 값이어야 돼. 뭐 무한대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무한대까지 가면은 이게 뭐 원래 거하고 이 원래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가 되지만은 무한대까지 가면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조선시대에 그거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안 되고 결국은 t가 큰 값이기 때문에 이게 1이 되는 거는 언제 1이 되는 거야? f는 1 over t가 되잖아. 그럼 t가 굉장히 큰 값이니까 1 over t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은 값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거야. 싱크 펑션인데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보여. 뭐 이거보다 더 사실 촘촘하게 될 텐데 f 요거 두 개를 컨볼션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렉탱귤러가 있고 싱크 펑션 약간 이렇게 되는 걸 계산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여. 우리 눈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주파수 도메인의 뭐 필터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를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를 만들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만들고 있어야 돼 지금. 빅뱅 이전부터 이제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뭐 지구가 멸망하든지 뭐 50억 년 뒤에 뭐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뭐 이게 지구가 끝장난다, 태양계가 끝장난다고 그때까지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거의 제로지만은 물론 거의 제로지만은 뭐 이론적으로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잘라내야 되거든. 잘라낸다는 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곱하기 렉탱귤러를 곱한다라는 건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걸 해석을 하면은 싱크랑 컨볼루션 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요렇게 된다고. 이런 걸 처음 보나? 이게 이 필터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처음 봐. 이게 뭐 필터 설계하고 할 때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여줄 수가 없네. 이 매트랩에 이게 필터 디자인이라고 여기 보면은 잠깐만 이게 띄워지는지 모르겠다. 이게 내가 지금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게 필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터를 설계한다고 할 때 다 이런 모양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되어 이게 0을 중심으로 있을 테니까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어느 정도 이걸 또 어디까지 통과가 됐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때는 굉장히 편해 이게 0이고 F0까지 통과시킨다 이게 딱 되는데 여기서는 애매하게 시작한다고 이게 이것도 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이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한번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 뭔가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뜨면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줄게 이 필터 디자인이라고 이게 있는데 이런 모양 혹시 본 적 없나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뭐냐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내가 어떤 이게 요 위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 말하는 요 플럭추에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플럭추에이션. 이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안 보이겠네. 나도 잠깐만 화면으로 보여야겠다. 요 필터 디자인 요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왔다 갔다 하는 요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플럭추에이션 뭐야 중단됐던 거. 그다음에 요게 이제 떨어지는 구간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필터 디자인을 하거든. 이 필터 디자인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잠깐만 다시 돌아가야 돼. 이상이 되고.
지금 보이나 이게? 내가 이걸 괜히 엉뚱한 거 하나 건드렸다가 이거 좀 나오는 게 좀 이상한 거 같은데 공유가 이게 지금 여기를 건드려 버려가지고 공유 중지하고 아니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지금 내 이 화면이 보여 이거요? 이 지금 내가 필기하고 있는 게요? 지금 안 보이지? 네, 안 보입니다. 나도 이 소리 이거는 흥미했네 이거. 이제 다시 돌아왔다.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 내 PC 화면에서는 내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걸 해봐서 아는데 이거 뭐 이상하네 이거 이 컴퓨터는 내가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필터 디자인한 거 보면은 아까 좀 나왔지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것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 대역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필터를 디자인하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하다가 떨어지면서 여기 이렇게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여기서 이제 요 대역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필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터를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 모양.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 이걸 몰라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디어를 할 때는 이게 탁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밴드위스가 뭐다라는 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100%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정의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일단 잘라내는 것만 해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타임돔에서 무한대까지 내가 할 수는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잘라내는 역할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 밴드위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우리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잖아. 동물하고 식물하고 나누는 거 쉽다고. 동물하고 움직이고 식물은 그냥 살아가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고 그리고 생물하고 미생물하고 뭐 이렇게 무생물하고 구분하기 굉장히 쉬웠는데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미경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도대체 바이러스는 이거 밖에 있을 때는 진짜 돌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막 죽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 갑자기 생명한테 들어가면서 뭐 이상한 현상들이 막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 도대체 동물로 해야 되는지 식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깊이 타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그 나눔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기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분을 확실히 한다라고 생각하잖아. 구분을 확실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퉁쳐서 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퉁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 이제 이 밴드위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될 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밴드위스를 해야 되냐 이제 하는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제 잘 모르니까 그전에는 아이디어를 할 때는 어디까지가 밴드위스다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밴드위스를 누가 이걸 정의를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풀 밴드위스라고 엔드 투 엔드 밴드위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거 똑같은 거야. 이거 딱 끊어지는 거야.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다 하잖아. 그 전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전에만 같다고. 그냥 이때 뭐 이거 밴드위스라는 건 원래는 프리퀀시에서 차지하는 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그 차지한 대역 요게 이거는 F고 이거는 EF0고 EF고 요 이렇게 EF0고 이렇게 그 차지하는 거 그걸 하면 된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를 하는데 이건 그러면은 아이디어라는 거 빼고는 다 난 얘기할 수 있어. 뭐 어떤 필터를 가져오든지 뭐 우리 수학적으로 렉탱귤러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은 다 모든 필터가 밴드위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거든 무한대야. 밴드위스는 무한대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 무한대가 아닌 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정의를 도대체 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뭐 모든 밴드위스가 무한대인데 뭐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 좀 뭐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를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first null null이라는 게 제로를 말하는 거예요. 0을 말하는 거예요. 0. first null bandwidth라고 요걸 이제 좀 많이 사용해 이거. first null bandwidth. 첫 번째 언제 크로스하냐? 0과 언제 크로스하냐? 그러니까 크로스했다가 다시 튀어 올라오거든. 올라오는데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그 뒤에 거는 뭐 어차피 좀 작을 테니까 그냥 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first null. 이걸 많이 써 실제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뭐 이제 3dB 밴드위스 있으라는 걸 많이 써. 3dB 뭐 처음에 내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 3dB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떻게 파워나 에너지가 2분의 1로 떨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3dB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파워가 뭐 2분의 1로 떨어지는 아니면 뭐 3dB뿐만이 아니라 뭐 10dB 밴드위스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 파워가. 뭐 그 dB 스케일 밴드위스라고 해요. 뭐 이렇게도 많이 써요 실제로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뭐 그건 좀 이건 또 몇 dB를 더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뭐 그건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요 first null 밴드위스 이걸 주로 많이 앞으로는 사용을 많이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밴드위스가 여기 뭐냐 이게 이 밴드위스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밴드위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계속해서 이게 아까 보면은 엔드 투 엔드 밴드위스로 하면은 이건 무한대야 이거는 뭐 계속 나가는 거잖아 이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거의 밴드위스를 지금 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까 10메가에서 이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 first null 밴드위스를 우리가 차지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1 over t가 된다고. 1 over t는 아까 손흥민 경기로 다시 돌아온 거야. 내가 이 뒤에 했던 이 얘기는 또 내가 밴드위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나온 거. 그럼 1 over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over t는 t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지. 1메가헤르츠. 이때 1메가헤르츠짜리 1메가를 차지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1메가. 그러니까 1메가 bps를 보내려면은 1메가헤르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1메가헤르츠를 차지한다고. 주파수대에서.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걸 만약에 코사인을 곱해서 하면은 뭐 2메가헤르츠를 차지하겠지. 코사인을 곱해서 하면은 그 밴드위스가 뭐 하여튼 그건 뭐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그런데 잘 봅시다. 근데 내가 요걸 내가 다시 그릴 거야. 요걸 다시 이제 요거랑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1메가 bps 그 속도를 손흥민 경기를 보려고 1메가 bps를 하려면은 t가 1 마이크로세컨드가 돼야 되고 이걸 하려면은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다고? 밴드위스가 1메가헤르츠가 필요하다고. 뭐 사실은 뭐 1메가 bps가 필요하면은 밴드위스가 1메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1메가헤르츠가 돼야 된다. 뭐 그건 굉장히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이게 1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t가 그렇게 되는데 내가 핸드폰이 그 뭐야 보통 내가 그냥 핸드폰 한 면짜리 쓰고 있다가
저기 뭐 갤럭시에서 나온 거 이게 접히는 거 있잖아요. 폴더 해가지고 이렇게 접히는 거. 큰 화면이 있지만 뭐 나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큰 화면을 하는데 뭐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만약에 큰 화면으로 성능을 보려면 좀 커야 되니까 화면이 커야 되니까 데이터가 2메가bps가 필요하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걸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그래서 2메가bps로 하려면은 t가 뭐가 돼야 되겠어 그러면? 그러면은 0.5 마이크로세컨드가 필요하다고. 0.5 마이크로세컨드. 그럼 이때도 보면은 프리퀀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보통 이제 0이고 이게 1메가헤르츠가 되지. 두 번째 하는 거는 2메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밴드위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기로 지금 펄스 널 밴드위스를 하다 보니까 1메가헤르츠가 되는 거야. 밴드위스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2메가헤르츠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0.5 마이크로세컨드가 돼야 되잖아. 펄스 하나 자체가 2메가를 내가 보내려면은 그러니까 2메가 10의 6승, 2 곱하기 10의 6승계의 비트를 다 모았더니 이게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된다는 이 말이잖아. 펄스 폭이 더 줄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된다. 펄스 폭이. 위에 거보다 더 줄어야 된다.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야. 펄스 폭이. T가 뭐가 되겠어? 이게 2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를 풀에 트랜스폼 해봅시다.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렉탱귤러 어떻게 이게 2분의 t의 t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t의 싱크의 2분의 t의 f 이렇게 되겠지. 앰플리튜드는 안 중요해. 앰플리튜드는 뭐 우리가 보낼 때 파워를 뭐 10W를 보낸다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앰플리튜드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밴드위스야. 밴드위스.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게 되니까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요게 첫 번째 크로스 할 때가 이게 밴드위스라고 그랬잖아. 지금 펄스 널 밴드. 그럼 F는 어떻게 되는 거야? F는 어떻게 돼? T분의 2가 되겠지. T분의 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메가헤르츠가 되겠네. 2메가헤르츠. 그럼 여기 같이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1메가, 2메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밴드위스가 돼요. 그러니까 펄스의 폭이 내가 천천히 보내되면 위에 건 천천히 보내는 거야. 천천히 보내되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밴드위스가 조금밖에 차지 않아요. 근데 이걸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 내가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 빨리빨리 보내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밴드위스를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주파수에 대해 생각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펄스 빨리 하면 되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전혀 우리가 뭐 전혀 희생되는 거 없이 그럼 뭐 그냥 펄스만 내가 뭐 1메가 bps로 뭔가를 보다가 2메가 bps짜리 뭐냐 보려면은 그냥 펄스 폭만 빨리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펄스의 폭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은 주파수에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를 사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35메가 대역을 사용하려고 어떻게 한다고? 1조를 줘야 되는데 그럼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70메가 대역을 살려면 2조를 줘야 되겠네. 2조. 돈을 더 줘야 된다고. 돈이 더 든다고. 주파수 대역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 주파수 대역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속도를 높이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걸 다시 돌아가서 아까 보면은 첫 번째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보면은 MT 만약에 두 개의 속도를 똑같이 하려면 디지털 통신을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만약에 첫 번째로 비교할 때 펄스 폭이 다 똑같다. 펄스 폭이 다 똑같다. MT랑 MNT랑 M2T가 다 똑같다. 라고 가정합시다. 펄스 폭이 그러니까 1메가 하나의 펄스의 폭이 10 그러니까 1 마이크로세컨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MT를 보내는 거랑 이렇게 MT를 보내는 거랑 그다음 M1T하고 M2T를 이렇게 보내는 거. 이 첫 번째 경우 이 두 번째 요 첫 번째 시스템하고 이 두 번째 시스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관점에서 비교
첫 번째로 봅시다. 첫 번째, 모든 t가 같다. 모든 펄스의 디지털 펄스의 폭이 같다. 같다. 같을 때 어떻게 되겠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네는 1번 시스템은 예를 들어 t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 마이크로세컨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1번은 어떻게 1메가 bps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네. 그다음에 2번 시스템은 얼마를 달성할 수 있어? 2메가 bps를 달성할 수 있죠. 따로따로 보낼 수 있으니까. 하나에도 싣고 또 다른 거에도 실을 수 있으니까. 2메가 bps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좀 더 좀 복잡하게 생각해서 복잡하게 이거는 뭐 이거 거꾸로 되는 생각하는 거야. 이뭐 1번으로만 생각해도 괜찮아.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 t라고 생각하지 말고 t가 같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관점을 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돈이 얼마나 드느냐.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건 뭐하고 관계 있다고? 밴드위스 얼마나 쓰느냐 하는 거야. 그 밴드위스를 두 개 똑같이 한다고 가정합시다. 밴드위스를 똑같이 한다. 밴드위스는. 밴드위스를 같이 사용한다. 라는 관점에서 야, 보자고. 이게. 그러면 전체가 다 뭐 대역이 1메가헤르츠만 뭐 써야 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글쎄 폭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T1이라고 합시다. T1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1메가 bps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크로세컨드 하면 되겠네. 응? 두 번째는 T2로 합시다. 이 시스템에서 이 펄스 폭을 M1, M2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응? 펄스 폭이 1메가니까 이게 1메가헤르츠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뭐 똑같은 거잖아. 이게 1메가헤르츠짜리 다 쓰면 되겠네. 1 마이크로세컨드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밴드위스까지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뭐 같은 얘기를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야. 뭐 같은 얘기를 2배. 뭐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은 타임 도면에서 보는 거랑 뭐 이번은 잘 뭐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뭐 몰라도 괜찮아. 이거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1번만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또 요 두 개는 이제 비교를 했는데 잘 봅시다. 내가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근데 혹시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아니 속도를 2배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여러분들이 뭐 좀 하여튼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데 아니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어.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 나왔거든. 어떤 거 했냐면은 어디 갔어? 보면은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잘 봅시다. 지금 이거는 지금 M1, M2 요 6번 문제 보면은 M1, M2, M3 이렇게 돼 있는데 요 1번 안 보내고 이렇게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거. 똑같은 거잖아. 어떤 시그널에다가 뭐 코사인 하나는 뭐 F2 보내고 두 번째 거는 코사인 다른 주파수 써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건데 이거랑 도대체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이 얘기할 때는 한 번도 내가 뭐 좋아진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좋아진다고 뭐 이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이게 좋아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랑 이 시스템이랑 도대체 이거는 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2번 시스템하고 뭐가 도대체 다르길래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비슷하게 생겼잖아. 비슷하게 생겼거든. M1, M2 이렇게 보내는 거랑 얘네랑 뭐가 도대체 다르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거 하나 뺀다고 M1 뺀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M2하고 M3를 보낸다. 그럼 두 개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이랑 내가 2번 내가 지금 지난 시간에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2번 시스템이라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2번 할 때는 내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럼 지난번 중간고사에 냈던 이 문제는 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까?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 차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사실 통신에 대해서 거의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왜 이때는 얘기를 안 하다 이걸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야. 잘 봅시다.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지, 이게. 이렇게 하나 보내는 거랑 이렇게 코사인, 사인 이렇게 보내는 거랑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이거는 쉬운 거니까 할 수 있는데 잘 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내가 얘기할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M1에다가 하나는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고 하나는 M2에다가
sin 파이 FCT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보내는 거랑 이게 이제 여기서 1번이라 합시다. 요거랑 뭘 내가 비교하려고 하냐면은 M1에다가 똑같이 M1에다가 어떻게 F1T를 하나는 F1T를 보내고 M2에다가 하나는 코사인 파이 F2T를 해서 보내는.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두 개가 다른 게 뭐야? 오정훈. 뭐가 달라 이게? 요 1번하고 2번하고 이 1번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2번은 중앙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냥 한 거야. 이 뭐가 다른 거야 지금? 아니 둘 다 송신기야 이거. 이거 송신기야. 지금 안테나 이쪽에 붙어 있잖아. M1하고 M2를 두 개 다 보내 지금. M1하고 M2하고 보내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잘 봐봐 이게 주파수가 같아 지금. FC가 같은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F1, F2가 돼서 이게 다르다고 지금 내가 그림이 좀 여러분들이 좀 글씨가 좀 똑바르지 않아서 아마 좀 구분하기 좀 힘이 들 텐데 요게 좀 다르다고. 이쪽 1번은 FC가 같아. FC 같다고. 여기는 F1하고 F2가 다르다고. 그 주파수를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걸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F1하고 아까 이거 뭐 우리가 중앙수에 나왔지만 F1하고 F2를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뭐 F1에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데이터 합시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F1이면은 이게 F2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전체로 보면은 요 밴드위스가 이게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메가헤르츠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메가헤르츠를 차지하겠지. 2메가헤르츠를 차지하는. 근데 1번을 잘 봅시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 어떻게 되냐면 2번으로 바꾸는 거는 이걸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거 뭐 그냥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F1, F2는 아무거나 다 바꿔도 괜찮아. 뭐 F1, F2를 어떻게 바꾸든지 뭐 F2를 바꾸든지 뭐 F1을 바꾸든지 뭐 모양을 어떻게 바꾸든지 뭐 다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똑같은 FC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의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0에서 뭐 FC라 이거 둘 중에 하나의 주파수밖에 없어지니까 내가 FC라고 한 거야. 왜 1번은 FC라고 적고 2번은 F1, F2라고 적고 이게 다르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 1번에 FC가 아니라 뭐 F1이라고 적어도 똑같아. F2라고 적어도 되고 그 전혀 상관이 없어. 1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M1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2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같이 포개져 있다고 지금. 포개져 있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포개져 있다고 같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 2번식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두 개가 이 신호가 이거하고 두 개가 포개져 있지 않잖아. 포개져 있지 않아. 겹치지 않는다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오소곤을 하다고. 이게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오소곤을 하다고. 두 개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 서로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관계 없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 겹쳐 있거든. 겹쳐 있다고. 겹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겹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전에 한번 뭐 블루투스 누가 얘기해가지고 뭐 질문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보면은 블루투스가 잘 안 들린다고. 왜 그렇다고 했어? 다른 사람 전파가 나한테 인터페어런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섭 신호로 작용. 이것도 분명히 인터페어런스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용을 안 한다고 이상하게. 되게 신기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한 거야. 주파수 도면에서 이건 물론 설명이 안 되지. 타임 도면에서 이게 오소곤을 하다라는 게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주기에 대해서 코사인 2파이 FCT랑 사인의 2파이 FCT를 해주면은 DT를 해주면 이게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소곤을 하다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오소곤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겹치더라도 이게 된다는 건데 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인터피어런스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게 간섭 인터피어런스 작용할 것처럼 보이나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 이게 간섭 신호로 작용 안 한다고.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다른 거, 그러니까 속도를 2배로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 너무 많아. 여기에서는 잘 봐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 거? 밴드위스가 아까 이게 2메가 아니면 1메가헤르츠만 필요하다고. 이 차이라고. 그러니까 속도를 늘리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 그런 방법들은 한 수백만 가지를 내가 될 수 있어. 그런 방법들 너무 많아. 대가를 지불하면서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방법을 하면서 속도를 2배로 높인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뭔가 가잖아. 그러면은 그런 방법들은 내가 뭐 수백만 가지를 되라 해도 내가 될 수가 있다고.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밴드위스를 희생하지 않고 밴드위스 돈을 더 지불하지 않고 밴드위스를 더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코사인 사인은. 코사인 사인. 다른 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코사인 사인 이외에 다른 것도 뭔가 알 수 있다라면은 세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겠지. 어떤 신호에 대해서 있잖아. 어떤 신호가 이게 두 개가 오소곤하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잖아. 이게 두 개가 이게 비슷하면서도 타임 도메인에서 제로가 되면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신호에 대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코사인 사인을 쓰는데도 왜 이 두 개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분명히 겹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분리해낼 수 있는지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소곤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신호가 오소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 이외에 뭔가 다른 뭐 어떤 신호가 있어. 뭐 탄젠트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어떤 신호가 있어가지고 코사인하고도 뭐 어떤 신호가 오소곤을 하고 또 사인하고도 오소곤을 하고 이렇게 서로 다 오소곤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밴드위스의 희생 없이 3배를 보낼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또 하나가 더 있다 4개를 보낼 수 있어. 그럼 4배를 속도를 더 4배를 보낼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거는 요거 2가지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이 이상은 아는 게 아무도 없어.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지. 그걸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뭐 저기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은 그걸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간은 아직 잘 몰라. 아직 어떤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내가 밴드위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버렸네. 오늘 한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광범위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 이게 뭐 밴드위스가 뭐다라는 얘기, 밴드위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밴드위스라는 건 밴드가 차지하는 대역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주파일 때는 그 영주의를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방 안에서는 저주파들 신호들이지.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든지 이런 거 다 저주파 신호들이. 근데 이걸 멀리 보낸다. 그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신호들은 저주파 신호가 아니라고. 공중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다 가득 차 있잖아. 와이파이 신호나 뭐 블루투스 신호나 뭐 LTE나 5G나 이 신호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거든. 그 세상에 지금 가득 차고 있는 것들은 저주파 신호는 아니고 고주파 신호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때는 밴드위스를 정의하는 게 한 2배 정도 더 늘어줘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저주파 신호에서는 똑같은 건데 0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든.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밴드위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딱 그 차지하는 대역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싱크 펑션을 정확하게 렉탱귤로 딱 끊어지는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RS 회로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 쓸데가 없는 거 배우면 뭐 할 거야 이거. 다이오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트랜지스터 뭐 그런 거 뭐 다른 데 쓰는 데는 필요하겠지만은 뭐 그런 좀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좀 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필터 배울 필요 없다고. 렉탱귤로 하나는 이거만 된다고.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거든. 하나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시프트 하면은 밴드패스나 하이패스 필터는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렉탱귤러를 아이디어랑 로패스 필터를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 세상 모든 필터들을 다 그걸로 다 평정할 수 있어. RLC 회로 헤로이론 시간에 그거 배울 필요 없어 그런 거. 그거 배우면 뭐 할 거야? 뭐 실제로 쓰지도 못하는 이상한 필터가 나오거든. 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로패스 필터 아니고 여러분 RLC 필터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대도 안 하게 이런 필터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꺼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 수업 시간 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성질 나타내는 거라고. 이 완전 뭐 좀 더 얘기하면 좀 더 과격한 좀 표현을 나올 것 같아서 하여튼 쓸 수 없는 필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거 말고 딱 끊어진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잘라내야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렉탱귤로 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면은 컨볼루션 싱크랑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아이디얼하게 렉탱귤로처럼 딱 끊어지는 거가 되는데 이게 컨볼루션 싱크가 되다 보니까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면서 옆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해.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 그러면서 이제 이 밴드위스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구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걸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낸다라는 걸 잘라낸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라낸다는 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뭔가 잘라내야 돼. 이 잘라내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여튼 뭐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오늘 한 얘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뭐 오늘 한 얘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요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요 몇 가지 내가 비교를 했거든. 첫 번째로 뭐 M 보낸 거랑 그 비교한 거랑 이렇게 M1 MT를 코사인 사인으로 해서 보낸 거랑 M1 코사인에 F1이랑 F2로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사인을 해도 괜찮아. 그럼 뭐 둘 다 코사인을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데 하나는 코사인하고 하나는 사인 해도 괜찮아. 2파이 F2T 해도 괜찮다고. 두 개 다르게 해도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는 코사인이나 사인을 곱하는 건 주파수 올리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는 코사인 쓰고 하나는 사인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서로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속도를 2배로 올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밴드위스 돈을 2배로 써야 된다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통신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은 뭐 통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 오늘 한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 그렇고 마치도 혹시 질문 있나 질문?